카메라를 이용해서 성관계나 또는 어떤 이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을 유포하겠다. 그래서 이 여성은 그 남성을 찾아가서 그 사진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여성이 거의 이 남성의 노예가 되다시피 해요. 안녕하세요. 진영희 변호사의 생생법률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그동안 이제 22년 됐는데요. 22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어떤 범죄에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트라우마, 이런 거를 겪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새 들어서 정말 이거는 단순히 지나간 범죄로 인한 트라우마나 또 몸과 마음의 상처라고 볼 수 없는, 현재 여전히 그 상황이 발생한 것은 예전이었었지만 지금도 그 피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또 그 피해가 언제 심지어 내가 죽어서까지도 나를 쫓아다닐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공포와 이 피해에 정말 어쩔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관계나 또는 어떤 이 신체 부위를 찍은 것을 유포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유포를 한 경우, 이건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즉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영혼까지 갈갈이 찢어버리는, 그 피폐에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엄청난 범죄예요. 실제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오늘은 사건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판결과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술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다음에 그 영상까지 촬영한 남성에게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게 인간이야? 거기다가 심지어 그 영상까지 찍었다고? 근데 어떻게 2년 6개월밖에 안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 법원에서의 2년 6개월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요, 사실 예전에는 뭐 이런 특별한 전과가 없거나 심지어 동일한 종류의 전과가 없었다면 예전에는 법원에서 그냥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실제로 법원에서의 선고하는 실형 2년 6개월은 이 범죄가 매우 중한 범죄다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촬영한 다음에 이런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이것을 고소를 했어요. 그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찾아와서 흉기로 찌릅니다. 이 사람에게 물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행위에 더불어서 또 찾아와서 흉기로 찌른 이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얼마를 선고했을까요? 무려 징역 8년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 즉 나와 너가 같이 성관계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이 성관계 영상 유포뿐 아니라 예전에 여자친구가 이제 마약을 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마약에 대한 협박까지 포함해서 무려 8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뜯어낸 남성에게 재판부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자, 이런 사례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법원은 더 이상 이런 성관계를 영상을 찍고 이것을 촬영을 하는 것,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소위 벌금형, 집행유예, 이런 유죄를 인정하지만 그 우리가 느끼기에 소위 실형으로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예전에 소위 좀 경미하게 처벌을 했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년 6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을 고소했을 때 흉기를 들고 와서 폭행을 하고 흉기로 찌른 이런 사람에게 징역 8년, 그리고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람에게 다행히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찍기만 했는데 이 찍은 사람에게도 2년 6월, 또 4년 6월 이런 식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원의 판결의 이 현재 트렌드입니다. 예전처럼 이런 영상을
찍고 이것을 영상을 뭐 유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포를 하지 않은 범죄의 형량의 수준이 이 정도란 뜻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유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마 형량이 최소 5년 이상으로 높아질 거예요. 물론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한 것과 더불어서 유포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즉 촬영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유포를 하는 게 하나, 그리고 이것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소지를 하고 또 배포를 하는 이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처벌을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관계 영상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사랑의 증표든 인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마 남성도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살밖에 차이 안 나는, 둘 다 이제 20대 초중반의 아주 소위 젊은 연인이었는데요. 이 남자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이야기예요. 너랑 나랑 이제 사귀게 됐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우리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공유하자. 한마디로 너와 나의 나체 사진을 같이 찍어서 공유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마 처음부터 그것을 덥석 좋게 오케이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너랑 나랑 찍은 너랑 나랑 성관계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찍어서 우리 평생에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 좋은 관계로 너랑 나랑 사랑의 인증을 하자. 이렇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모든 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점점 그 수위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은 그 두 번째 제안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제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성관계 영상을 같이 찍고 합의하에 영상을 공유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첫 번째로 떠오른 생각이 바로 내 사진 그리고 나와 함께 잠자리를 했었던 그 성관계 영상을 어떻게든 간에 회수해서 없애야 하는데 라는 것에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 남성을 찾아가서 그 사진을 없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여성이 자기를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손에 들어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성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요구했었던 것은 돈이었었지만 그것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 여성이 거의 이 남성의 노예가 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은 그 남성에게 모든 돈, 또 자기가 앞으로도 할 무슨 모든 시간, 이 모든 것들을 거의 한마디로 정말 노예처럼 이렇게 살게 되다가 결국은 이 여성을 이상하게 본 그 여성의 부모님에게 결국 이 상황이 발각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부모님에 의해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반드시 이런 나의 사랑을 인증하는 것은 나의 어떤 특정 부위의 사진이나 또는 성관계 영상에 대한 합의하고 이것을 찍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또 촬영한 사진을, 영상을 유포한다면 이러한 유포하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실형의 이 형량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만연하게 있는 이런 성관계 영상들을 찍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의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자신의 성적인 특정 부위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이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꼭 공유하고 제가 변호사로서의 가진 이 의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